오늘은 아이들이랑 함께 했던 미술 수업이 정서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사이드 아웃을 주제로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일단 아이들이 이런 작품을 가지고 왔을 때 이 굿을 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와 이러면서 이거 같이 굴리는 거 함께 즐겨주시면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뿌듯해 하겠죠. 이게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본부고, 그리고 캐릭터들이고, 그 다음에 기억굿을 저장하는 곳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아이와 이 기억굿을 주제로 나누는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이 기억구슬은 아이가 경험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이 기억구슬을 통해서 아이의 감정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또 소중한 추억들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이가 만든 작품을 먼저 칭찬을 해주세요. 와, 이거 구슬이야?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아, 이게 기억 구슬이구나. 이러면서 하나하나 그냥 있는 그대로, 발견하는 그대로 읽어주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이거 색깔 보니까 이거는 슬픔이 구슬인가? 이거는 버럭이 구슬인가? 불안이 구슬인가? 하면서 그 영화에서처럼 진짜 다양한 것들이 정말 많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아이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습니다. 혹시 인사이드 아웃 작품을 아직 안 본 친구들이 있다면 가족들이랑 함께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캐릭터 이야기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위트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고, 그런 대화가 아이들 정서교육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작품에 대한 관심을 이제 표현했다면 두 번째는 이 구슬에 대한 감정과 기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희한한 색깔이잖아요, 그쵸? 이 구슬은 어떤 기억이 담겼을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때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스스로 느낀 그 경험과 기억,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었는데도 아이들이 쉽게 그냥 얘기하지 않거나 아,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으로 무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경험을 엄마나 아빠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먼저 이 기억구슬에 대한 감정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는 거예요. 아이가 말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아, 엄마도 그때 정말 신났던 기억이 난다 라든지, 아니면 아, 엄마가 그때 너 표정 봤을 때 너무 슬퍼 보였어, 그래서 엄마도 마음이 안 좋았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작전상 뭐 내 얘기 조금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랑 좀 진심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너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엄마도 그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뻔하게 얘기하는 거 말고 좀 아, 엄마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되게 불안한 적이 있었거든. 너가 혼자서 집을 찾아가 본다고 했을 때 너무 대견하고 하기도 하면서도 엄청 불안한 마음이 엄마 속에 불안이가 막 나왔었단 말이지. 그런데 엄마는 마음속으로 계속 그 불안한 마음을 아, 만약에 길을 못 찾으면은 너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아니면 그래도 먼 발치에서 너를 지켜보고는 있어야겠다,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그 불안을 다스렸던 어떤 대처법,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곁들여서 얘기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진짜 엄마가 불안했던 적, 진짜 엄마가 슬펐던 적, 진짜 뭐 아빠가 막 기뻤던 적,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아이들이랑 실제로 개인 대 개인으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 때 기쁜 거구나, 아,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슬프구나, 아, 엄마는 이럴 때 불안해하구나, 이걸 알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런 감정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학년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의 정서교육을 위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정서교육을 실현하는 거지만 엄마 아빠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힐링하고 감정에 대해서 편하게 표현해보고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뭔가 좀 아쉽다 하면 좀 추가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이들에게. 만약에 엄마가 동생 말만 들어서 엄청 슬펐어요 라고 한다거나 엄청 화났어요 라고 하는 아이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뭐 상황을 또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때 엄마는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너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아니면 화가 나 해서 엄마가 너한테 이런 말을 했었지, 그 후로는 어땠어?
라든지 아니면 그 후로 또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 라든지 이렇게 한번 짚어볼 수 있겠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 이렇게까지 대화를 했다면 5번째, 이 부분이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도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시고, 엄마랑 이런 감정이나 경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도 조금 더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이 너무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감정을 막 끌어냈어요. 끌어내다 보면 솔직히 우리가 뭐 기쁜 거, 행복했던 거 이런 거는 뭐 듣고 추억하고 같이 그때 너무 재밌었지 이런 얘기하면서 또 좋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체크해보고 싶던 건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이 친구가 이럴 때 엄청 엄마한테 너무 서운해하진 않았었는지, 이렇게 뭐 슬픈 감정을 간직한 채로 그게 기억구슬로 저장돼서 아이의 내면에 엄청 크게 자리하고 있진 않을지, 뭐 이런 것들 살펴보기 위한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막 끌어냈는데 대화 시도를 잘했어. 자연스럽게 다 대화해가지고 그걸 끌어냈어요. 근데 요게 처리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수면 위로, 안에 있던 게 막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거를 처리하지 않은 채로 그랬어? 이렇게 끝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나눈 대화에 따라서 아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오해를 좀 확실하게 풀어주고, 그렇다고 엄마가 감정을 막 격하게 끌어내면 안 돼요. 아이가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건 오해지 이러면서 막 따지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그냥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진짜 그렇게 오해했어? 그때 그런 상황이어서 너도 오해할 수 있었겠다. 일단 공감해주고 상황 파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 마음은 그때 그런 거였던 건데, 엄마 상황은 그때 그렇게 너한테 해줄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못하는 거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해도 좀 풀어주고,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좀 공감도 해주고 다독여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앞으로는 우리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식으로 하자 라든지, 너가 엄마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말을 못하더라도 그 다음날이라도 엄마한테 좀 말을 해주겠니? 엄마는 너의 마음에 그런 슬픔이 있는 게 너무 속상하거든. 엄마는 너의 슬픔까지도 다 들어줄 수가 있어. 너가 그렇게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엄마가 그것들을 다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의논도 하고 더 좋은 엄마가 되고 더 좋은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대처법, 해결법. 그럴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거. 아이들이 또 분노했을 때, 아니면 너무 슬펐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조절하면 좋을지, 뭐 숨을 한번 쉰다던가, 이런 것도 대처법이 될 수 있죠. 감정 관련한 어떤 동화책 같은 것들 많이 보면은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의 시각의 어떤 수준에서 잘 풀어놓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같이 보고 대화 나눠보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아이만 하라고 시키지 말고 엄마도 엄마 정말 화나서 그때 여기 나온 대로 숨을 크게 3번 정도 쉬었더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더라? 이러면서 엄마가 그걸 경험했던 거를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엄마가 그렇게 했다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이렇게 되는 게 엄청 교육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주시고, 또 자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학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잘못한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그때 떠올려보고 했더니 너무 내가 오해를 했다거나 내가 좀 실수를 한 것 같다거나 엄마의 스스로의 그 잘못이 뭔가 조금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아빠가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아빠 그때 안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속상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약속 안 지킨 거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이제 드러났을 때 사과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사과를 하셔야 해요. 아빠가 너무 약속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해. 엄마 그때 생각해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너를 오해한 건데도 내가 미안해서 사과를 안 했었구나. 그거 진짜 미안해. 아이들인데도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조금 이런 사과해야 되는 상황? 그런 거에서 조금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선생님들 중에서도 선생님 막 잘못했어, 뭔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선생님도 엄마도 아빠도. 근데 이제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 조용히 해.
앉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 마음에 뭐 약속도 안 지키고 아니면은 왜 진짜 왜 나한테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게 기억에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어른이어도 아이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앞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자. 뭐 솔루션, 대처법,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면 되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꼭 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마무리 포인트다. 근데 여기서 또 마무리 포인트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대화는 다 끝났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기억구슬로 감정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면 시너지가 더 좋습니다. 다음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음번에 이런 대화도 어느 정도 조금 원활한 보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 이렇게 마음속 이야기를 하는 게 엄마도 쉽지 않았는데 너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 너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감정을 잘 아는 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대견하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이 대화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도 칭찬해주고 나 스스로도 엄마도 너무 뿌듯하다. 나 스스로도 칭찬해주고 우리 이런 대화 앞으로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정말 좋겠죠. 요거를 미술 수업하면서 이런 심리적인 접근이나 정서미술 관련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그대로 수업에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술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제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보시고요. 이 내용은 조금 수업적으로 감정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는 수업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을 좀 더 강조해가지고 제가 저희 선생님 교육용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요.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하시고요. 또 채널 멤버십 분들은 그 인사이드 아웃 작품 아이들이랑 어떻게 만들었는지 스튜디오 영상, 멤버십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카오 채널 빠삐용 효과로 포스터 신청 멤버십 분들을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